디지털 노마드를 볼 때마다 저한테 플러스를 작용했던 게 뭐냐면, 아, 세상에는 꼭 회사를 다니고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그런 삶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사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뭐 일도 관련이 있었고, 뭐 통역 쪽 일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외국에 갈 기회도 많고,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친구를 근데 운이 좋게도 사귀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연락을 하게 되고, 그 해당 나라에 놀러 가게 되면 또 친구들한테 보살핌을 받고, 뭐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확실히 그 20, 30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지금 와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또래보다 20, 30대 분들한테 도움이 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아는 개인적인 친구들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지금 만나는 친구는 어떤 리조트에서 금전적인 것을 장부 기록하고, 요가 수업하는 요가 수업 리스트를 짜고 수업을 만들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거든요. 지금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산 게 거의 10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적은 일본 분인데 이스라엘 분이랑 결혼을 했고, 이스라엘 분이랑 결혼을 했는데 일본이나 이스라엘이 아니고 태국에 와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요. 요가 수업을 짜는 일뿐만 아니라 음식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음식점들이랑 계약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다 줘요. 예를 들면 치즈케이크 같은 거, 뭐 반찬 이런 것을 넉넉하게 해서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그런 걸 공급을 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또 다른 친구는 터키 사람이랑 결혼한 여자분인데, 터키에서 꽤 오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에는 또 여기 와서 이제 오랫동안 살고 계신데, 하는 일은 번역 쪽 일을 해요. 번역이라고 하면 또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게임 위주랑 의학 서적 같은 거. 근데 주는 게임이에요. 컴퓨터 게임,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그런 거 보면 자막 처리가 다 돼 있잖아요. 음성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번역을 리모트로 하면서 뭐 회사 출근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그런 일들은 온라인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도 계좌로 이체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자기 나라를 떠나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음악 프로듀싱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아이돌을 키우는 그런 거대 회사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음원 사이트에 판매하는 일을 해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도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하는 친구인데, 한국의 절들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절들의 종소리들을 모아서 또 음악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도 했고요. 종소리가 들어간 음악은 하나의 예고, 음악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인도의 어떤 큰 마을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 인도에 국제적인 어떤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자체 화폐를 만들어서 자체 학교도 만들고, 그런 엄청난 커뮤니티, 어떤 특정 국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튼 엄청난 곳이 있는데, 아는 분들, 인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무튼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또 그걸로 음원 판매만으로 돈이 부족할 수 있어서 거기서 북을 만들어서, 가죽을 따로 사다가 북을 만들어서 북을 판매를 해요. 외국 돌아다니신 분들은 아마 조그만 젬베라고 하나요? 작은 북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간 히피 느낌 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치는 그런 작은 북을 만들어서 그것도 판매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 떠나서 지금 인도 주변 국가, 또 태국, 동남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산지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고, 또 한 분은 인도에서 여기저기 도시들을 다니면서 크리스탈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샵을 오픈해서 그 샵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은 중국 분인데
그분은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책이 나름 베스트셀러처럼 판매가 많아서 당시에 큰돈을 조금 벌고, 그리고 책이라는 거는 이제 꾸준히 돈이 들어오잖아요. 점점 떨어지겠지만.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중국의 불로 부항 같은 거 있잖아요. 부항은 아닌데 아무튼 불로 하는 뭔가 마사지 같은 거, 그런 것을 또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1대1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서비스 해주고 그걸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은 젊었을 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건 아니고요. 젊었을 때는 의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의류 사업을 하다가 그걸로 또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또 다른 또 중국 친구는, 이분이 제일 아마 우리가 부러워하는 예가 될 텐데, 부모님이 외아들이라서, 그리고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요. 큰 돈을 투자를 해주셔서 집을 몇 채 짓고 월세를 받고 사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지금까지 쭉 이런저런 친구들 소개를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거나 뭐 자기 사업을 하거나 어찌됐든 한국에서 주로 오래 계시다 보면 거기 안에서 이제 고착화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왜냐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도 비슷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들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뭔가 확장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소스가 부족한 거죠. 내가 본 적도 없고 정말 듣보잡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채택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유롭게 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만 굉장히 만족도 높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제 친구들이죠.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와, 정말 삶이 다양하게 사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제가 느꼈던 느낌들이죠. 그걸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인구 쪽도 사실 많이 걱정이 있잖아요, 한국이. 출산율 이런 거 해서요. 그리고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작은 나라에서 경쟁이 많이 치열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교육이나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선점하면 나름 스테이블한 삶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는 AI다 뭐다 기술이다 해서 고급 직업들도 위기다라는 위험론 같은 것들이 또 나오고, 저는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준비를. 그렇게 따지면 직업도 자기가 생각하는 테두리 말고 더 좀 확장해서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나라도 내가 한국인이니까 꼭 한국에서만 살아야지 라는 생각보다 또 다양하게 자기한테 한국보다 더 잘 맞는 나라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없는 경우는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서 버텨야겠지만, 의외로 외국 다녀보면 여행했을 때 그 좋은 느낌 말고요, 분명히 나는 여기서 뭔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여기 사람들이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미래가 사실 다들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또 휩쓸려서 사람들이 이게 전망이 좋대, 저게 전망이 좋대 하면 우르르, 한국 사람 특징이 좀 그런 쪽이니까 다 몰려들어서 또 거기서 또 경쟁이 치열하고 레드오션이 되고 하는데, 조금 더 좀 확장해서 생각과 의식을 좀 확장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가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쪽에 혹은 장소에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뭔가의 소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